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한미 외교장관 공동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발언은 박진 외교장관, 블링컨 국무장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장관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입니다. 오늘 한국의 오랜 친구인 블링컨 장관의 방한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미국 국무장관의 첫 번째 방한입니다. 블링컨 장관의 방한으로 한미 동맹 70주년의 의미가 더 커졌습니다. 국제 정세가 불안할수록 한미 동맹은 더 굳건해집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무력 충돌로 전 세계의 복합 위기는 심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회담에서 블링컨 장관과 저는 이럴 때일수록 한미 동맹이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서 더욱 강력해져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들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첫째는 올해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아서 수립한 미래 비전을 바탕으로 한미 동맹 발전에 견고한 흐름세를 계속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양국은 자유, 법치, 인권이라는 핵심 가치를 토대로 규칙 기반의 질서, 국제 질서를 수호하고 증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양 정상 간 구축된 신뢰와 유대를 바탕으로 내년에도 활발한 교류를 이어나갈 것입니다. 또한 양국 외교부 간의 정보 수집과 분석 분야에서 협력의 잠재력이 크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정보 분야에서의 협력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미 동맹은 미래 동맹입니다. 군사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안보, 인공지능, 양자, 그리고 우주 등 첨단 기술, 문화, 인적 교류로 협력의 폭을 넓혀 나갈 것입니다. 한미 동맹은 미래 세대들에게 더 큰 번영과 기회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둘째, 한미 양측은 확고한 연합 방위 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확장 억제 실행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양 정상이 합의한 워싱턴 선언이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 점을 평가하였습니다. 지난 7월에 한미 핵 협의 그룹이 출범하였으며 9월에는 한미 차관급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가 한국에서 처음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40여 년 만에 전략 핵 잠수함 기항, 전략 폭격기의 최초 국내 착륙 등 미 전략 자산의 정례적 가시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의 어떠한 위협에도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한미 동맹의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양국은 확장 억제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북한이 소위 위성 발사를 포함하여 일체 도발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한미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단념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 보유를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제사회와 합심하여 북한의 불법 자금원도 더욱 적극적으로 차단해 나갈 것입니다. 러북 군사협력은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전 세계에 대한 심각한 위협입니다. 최근 한미일 외교장관은 러북 무기 거래를 규탄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함으로써 단호한 대응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동시에 대화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북한이 핵 위협과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의 길로 복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한미를 포함한 국제사회는 탈북민들의 강제 북송에 대해서도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셋째, 한미는 한반도를 넘어 글로벌 현안에 관해서 더욱 긴밀히 공조할 것입니다. 우선 중동 정세 관련 우리는 이스라엘에 대해 가해진 무차별적인 공격을 규탄합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무력 충돌로 인해서 민간인 사상자가 급증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당사자들이 국제 인도법을 준수하며 민간인 보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미국 시민을 포함한 모든 인질들이 조속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인도적 목적의 일시 교전 중단이 필요하다는 점도 재확인하였습니다. 중동 정세 안정화와 인도주의적 위기 해소를 위한 블링컨 장관의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우리는 가자 지구 내에 인도적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두 국가 해법을 기초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양측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유엔 헌장과 국제법의 명백한 위반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한미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평화 회복을 위해서 계속해서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중국과의 꾸준한 소통을 통해 미중 관계를 책임 있게 관리하고자 하는 미국 측 노력을 적극 지지합니다. 우리로서도 상호 존중에 기반하여 건강하고 성숙한 한중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는 것을 미국 측에 설명하였습니다. 내년부터 우리나라가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을 수임하는 만큼 한미 양국은 안보리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저는 2030년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에 대한 미국의 지지도 재차 당부하였습니다. 넷째, 한미 양국은 경제적 번영을 위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양측은 경제 안보, 첨단 기술 분야에서 상호 최적의 파트너라는 공통 인식하에 기업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발표된 미국의 반도체 과학법 가드레일 최종 규정으로 우리 기업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된 것을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서울에서 양국이 공동 주최한 한미 간 최초의 우주 포럼이 바로 그저께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양국 간 우주 협력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 우주 분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한미는 군사 분야에서의 인공지능 활용과 관련한 규범을 마련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미국 정부가 추진 중인 인공지능 및 자율성이 책임 있는 군사적 활용에 관한 정치적 선언에 참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내년에 우리가 주최할 예정인 책임 있는 인공지능의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 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도 긴밀히 공조할 것입니다. 또한 양측은 소형 원자로 SMR 그리고 선진 원자로와 같은 원자력 분야에서 협력 잠재력이 크다는 인식하에 원자력 분야 협력을 진전시켜 나가기로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캠프 데이비드는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핵심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한미일 3국이 영내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새 정상 간 합의를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3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물들을 꾸준히 만들어낼 것입니다. 상호 편리한 시기에 3국 외교장관이 다시 모여서 한미일 협력에 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합니다. 오늘 회담을 통해 블링컨 장관과 저는 한미가 함께 할 때 강력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70년간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 우리의 동행은 계속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Farmer Mr. Pak, my friend Jin, thank you. Thank you for the very, very good meetings today. Thank you for the collaboration that we have almost every day on so many issues of mutual concern. I'm very glad to be returning to the Republic of Korea at a time of such incredible dynamism,
and importance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our two countries. Over the last 70 years, that relationship has grown from a key security alliance into a vital global partnership. On nearly every issue of consequence to our people, the United States and Korea are working closely together. And that's not an accident. It's a reflection of our commitment to this relationship and to this region. Even as we engage intensely on the crisis in the Middle East, the United States remains clear-eyed and focused on advancing our interests, our values, and our vision of a free and open, prosperous, secure, and resilient region in the Indo-Pacific. The week before this trip, President Biden welcomed Australian Prime Minister Albanese to Washington for a state visit, and we hosted PRC Director Wang Yi for consultations over 2 days. Yesterday, I was in Japan. I'm here in Korea today. Tomorrow we'll be in India, and I'll have a chance to meet with our partners there as well. Next week, we will host the APEC Summit in San Francisco. And throughout the course of the day, here in Seoul, we've had very productive meetings with the National Security Advisor Cho, with my good friend Park Jin, and with President Yoon. And I'm really grateful to President Yoon for his very warm hospitality and the very interesting and important discussion we had today. Mr. Park and I spoke about our country's unified approach in the face of the DPRK's provocative actions and missile launches. We discussed steps we can take to deliver on pledges made in the Washington Declaration, including through the USROK Extended Deterrence Strategy and Consultative Group and our new Nuclear Consultative Group. We also spoke about how, working with Japan, we can continue to operationalize the agreements that were reached at Camp David, agreements that strengthen our trilateral cooperation. Already, our three countries are taking steps to improve our joint response through real-time sharing of DPRK missile warning data, trilateral defense exercises, and efforts to counter the DPRK's malicious cyber activities. We share profound concerns about the DPRK's growing and dangerous military cooperation with Russia. The United States appreciates the clear message that President Yoon delivered at the UN General Assembly about the risks of that collaboration. Today, Minister Pak and I spoke about further actions that our countries can take with partners to intensify pressure on Moscow not to transfer military technology to the DPRK in violation of multipl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The Security Council will be a critical forum for these efforts, and we support Korea's clear vision for its upcoming term, including its focus on enhancing DPRK sanctions. The United States deeply values our robust and growing economic partnership, which benefits people in the United States and Korea alike. Just over the last 2.5 years, Korean companies have announced more than $110 billion in new investments in the United States. These investments will create more than 70,000 new jobs in our countries and strengthen our supply chains in critical industries. At the same time, the United States is now the second largest investor in Korea. We're also working closely together to reduce economic dependencies, including through our mineral security partnership, in concert with nearly a dozen other countries in the European Union. This economic partnership is helping us drive a shared affirmative economic vision across the region. We're doing that as members of the Indo-Pacific Framework for Economic Prosperity and APEC, as leaders on development initiatives from the Mekong subregion to the Pacific Islands, and as partners in efforts to reform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s so that they better serve people in developing countries. This is all a part of our effort to make a stronger, better offer to countries in the region and developing countries around the world. That means delivering on the issues that matter in their lives, from high-quality infrastructure to inclusive economic growth to climate resilience and adaptation solutions. And next week, when President Biden convenes partners in San Francisco for APEC, we look forward to taking further steps together and with our partners to create a strong, resilient future for all. Minister Park and I also spoke about our work to address challenges to peace and stability in the region, as well as around the world. We discussed our mutual recent conversations with Director Wang Yi and the strategic convergence that our countries have in our shared approach to China, including with regard to the South and East China Seas and the Taiwan Strait. Korea continues to support Ukraine's brave efforts to defend its people, to defend its land, to defend its democracy against Russian aggression. President Putin's war against Ukraine has been a strategic failure by virtually every measure, including by bringing partners in this region
closer together with partners around the world. Korea, Japan, Australia, and New Zealand are now regular and active participants in NATO meetings. As President Yoon has said, European and Indo-Pacific security are now truly indivisible. In the Middle East, the United States appreciates Korea's leadership in condemning Hamas's terrorist attacks and in swiftly sending humanitarian assistance to Palestinian civilians. Today I had a chance to update Minister Park on my travels throughout the region, and we discussed how we can better address urgent needs on the ground and set the conditions for durable peace and security. Our two countries share an extraordinarily ambitious vision for the next generation of our partnership, and we've done so much work over the past year to lay the foundation for that. We've made great strides realizing a common vision that we have. Today's been an important opportunity to continue that work with my friend Jin. Thank you.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양측 기자 두 분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 기자분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분, 네. 조선일보의 김은중 기자님 질문해 주십시오. Hi, my name is Eunjung Kim from Chosan Daily. Welcome to Seoul, Secretary. I have two short questions for you. I know you started your career as a journalist and always admired how you stressed about the freedom of press oftentimes. So I was wondering, can you elaborate on how two countries can cooperate together dealing with fake news and disinformation, which is a serious problem in both countries? And my second question is, I know that you are a famous guitarist, and Minister Park is also a very talented singer. So I was wondering, will there be any alliance, ceremonial, collaborative performance happening in the near future? Thank you. Thank you. Well, on the second question first, I care too much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our countries and the citizens in each of our countries to inflict myself in any way on them through music, and I'll let Jin decide for himself. But thank you. No, we actually have because of our mutual appreciation for music, a thread that I think runs through both our lives. It's also a wonderful part of our own relationship, getting a chance to talk about that. But on disinformation, look, this is a problem that we've been dealing with for some time in the United States, and we have malign foreign actors who try to interfere in one way or another in our democracies by spreading misinformation. This is something that we discussed at Camp David, and the three presidents committed to working together to try to combat disinformation. We discussed that today, and we are looking at ways to share information about ways that we can effectively identify and deal with disinformation, foreign disinformation. So this is a commitment that we've made on a trilateral basis. It's also something we're doing between us on a bilateral basis, and something that the State Department will be following up on with the ministry in the weeks ahead. Thank you. 네, 가짜 뉴스, 허위 정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해외 허위 정보는 정보에 대한 신뢰 또 민주주의의 기반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안보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네, 각종 첨단 기술의 발달 또 SNS 기술의 발달로 나날이 진화하고 있는 이런 초국가적인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미 양국은 이러한 그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관련 정보 공유를 포함해서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난 8월에 캠프 데이비드 그 한미일 정상회담 했을 때 이 세 국가 정상들은 해외 허위 정보에 대한 대응 노력을 조율하기 위해서 방안을 협의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타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4월에 미국 국빈 방문을 하셨을 때 백악관에서 열린 만찬에서 아메리칸 파이를 부르셔서 이것이 미국 국민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우리 블링컨 장관께서 그 아메리칸 파이 돈 맥클린의 LP판을
우리 대통령께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블링컨 장관님은 아주 음악을 좋아하시고 또 락 기타리스트로 서울에도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음악을 통한 공공외교의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음악을 좋아하고 기타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블링컨 장관님의 방한을 기념해서 한미동맹 70주년 로고가 새겨진 기타 스트랩을 선물로 준비하였습니다. 저도 같은 기타 스트랩을 구매했는데 언젠가 우리 블링컨 장관과 함께 동맹의 화음을 만들기 위해서 협연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Maybe the two of us can be the opening act for President Yoon one day. We welcome that. Why not? The first question on the U.S. side goes to Nike Ching with Voice of America. Foreign Minister, weapons from North Korea were allegedly used by Hamas in its attack on Israel on October 7. Is there proof of direct cooperation between North Korea and Hamas? If so, should we expect South Korean government to impose sanctions on North Korean entities and individuals that directly provide Hamas with weapons? To Secretary Blinken, what does the U.S. believe North Korea is getting in return regarding alleged North Korea weapons shipments to Russia? And separately, if I may, what's your position on threats from President Yoon's administration to cancel the inter-Korean military agreement? Can a unilateral cancellation lead to misunderstandings and miscalculation? And to both of you, if I may, sanctions have not worked to deter North Korea from military provocation. What leverage do you have left? Thank you. 네.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무력 충돌 상황과 관련해서 북한과의 관련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한미 양국은 하마스의 이런 무고한 민간인에 대한 공격과 납치는 용납할 수 없는 테러 행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력히 규탄을 하고 있고 또 현재 억류 중인 인질들도 즉 조건 없이 즉각 석방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무력 충돌이 격화됨에 따라서 지금 1만 명 이상의 지금 사망자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 민간인의 보호를 비롯해서 관련 국제 인도법이 준수되어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하마스 간의 이런 관련에 대해서는 저희도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하마스가 사용하고 있는 무기라든지 또는 하마스의 어떤 교리라든지 또는 전략 전술이라든지 이런 모든 행태에 대해서 북한과의 관련성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또 만약에 그러한 관련성이 있는 것이 또 확인된다면 북한은 또 거기에 따른 규탄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위기 상황이 한반도의 안보 상황과도 관련이 돼 있을 수 있다는 그러한 생각으로 지금 중동의 사태를 저희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Nike, with regard to the DPRK Russia cooperation, this is a matter of deep concern for both of us, as well as for other countries around the world. And we're seeing a two-way street. We're seeing the DPRK provide military equipment to Russia for pursuing its aggression against Ukraine, but we're also seeing Russia provide technology and support to the DPRK for its own military programs. And that's a real concern for the security of Korea and the Korean Peninsula. It's a real concern for global nonproliferation regimes. It's a real concern for the Russian aggression in Ukraine, and a real concern for its violation of multipl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So we will keep working with the Republic of Korea, with other interested countries, to identify, to expose, and to counter Russia's attempts to acquire military equipment from the DPRK and any state that is prepared to support its war against Ukraine, and similarly
we're looking very hard at the support that Russia is providing to the DPRK. Our own commitment to the defense of the Republic of Korea is ironclad, and we're only reinforced in that commitment when we see these kinds of dangerous actions taking place. So this is something we're very focused on. And as mentioned, when Korea is on the Security Council next year, along with the United States, along with Japan, that will be another opportunity to focus on these concerns. With regard to the Inter-Korean Military Agreement, this is obviously an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DPRK, but it's something that's come up in discussions here today. We're having consultations on it, and Secretary of Defense Austin will be in Korea this weekend, and I know he'll pursue those conversations. 예, 다시 한국 기자분들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MBC 신수아 기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MBC의 신수아라고 합니다. 저는 두 장관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미중 정상회담이 실제로 다음 주에 열리게 된다 하면 북러 밀착에 대해서 중국이 일정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먼저 듣고 싶고요. 미중 정상회담에서 이 역할을 좀 어떻게 끌어낼 것인지 구상을 듣고 싶은데요. 특히 블링컨 장관이 2년 8개월 만에 한국에 온 만큼 미국의 구체적인 구상을 최대한 한국 국민한테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우리 정부는 그동안에 긴밀한 한미 공조를 통해서 북핵 문제와 관련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촉구해 왔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핵과 미사일을 만들고 또 이것을 또 도발하는 것은 중국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중국은 또 지금 안보리 상임 이사국 북한의 도발 중단 그리고 대화 복귀를 위해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중국이 그러한 역할을 하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측도 얼마 전에 우리 블링컨 장관이 왕이 중국의 정치국원 겸 외교부장과 대화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고위급 교류를 가지는 기회에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갖는 특별한 영향력을 감안해서 북핵 문제에 관련해서 건설적 역할을 하도록 촉구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이 내년엔 또 안보리 유엔 안보리의 이사국으로 같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북핵 문제 관련해서 중국의 긍정적인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한 긍정적인 역할을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더욱더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장관님, 제 질문이 북핵보다는 북러 밀착에 대한 중국의 역할이었는데요. 혹시 관련해 어떤 입장이신지 조금 더 들을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북핵 위협이 아니라 북러 밀착에 대해서 중국이 어떤 역할을 네. 뭔가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그걸 어떻게 이끌어? 북러 밀착에 대해서요. 예. 네. 중국도 북러가 밀착이 되고 군사 협력을 하고 또 이런 무기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좋아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유럽의 안보 위기가 지금 계속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동북아시아에서 이러한 러북 간의 군사 협력 또는 무기 거래에 의해서 긴장이 고조된다면 그것은 중국에게도 중국의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그러한 주변국들의 우려와 또 우리 국제사회의 우려를 감안해서 그러한 위험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역할을 촉구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우리 한미가 같이 기울이도록 할 것입니다. So I can only underline and endorse what Foreign Minister Pak has said. We have exactly the same perspective. Launches, pursuit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ballistic missile capabilities, all of which are in violent violation of multipl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they're also dangerous and destabilizing. And it's increasingly engaged in threatening, irresponsible rhetoric, including by characterizing some of these missile launches and other military activities as trial runs for the use of tactical nuclear weapons. It's incredibly irresponsible. We've certainly discussed this on repeated occasions with China and with its senior officials. And we pointed out that to the extent that China values and places a premium on stability in the region, well, North Korea is the greatest source of instability. China has a unique relationship with North Korea. As a result of that relationship, it has real influence, and we do look to China to use that influence to play a constructive role in pulling North Korea back from this irresponsible and dangerous behavior. And as Jin said as well, this is something that I'm sure we'll take up at the Security Council next year, where we'll be together along with China. For the final question, Kosuke Kanashi with Kyoto. Hi, Mr. Secretary and Mr. Park. Thank you so much for doing this. I have two questions. First, about trilateral cooperation among U.S. and Korea and Japan. Well, as Mr. Secretary, you mentioned that leaders of three countries in the summit at Camp David in August agreed to share real-time missile warning data by the end of this year. Well, now it's November, so my question is how soon the system is going to get activated. And the second question is the follow-up on Nike's question, the cooperation between DPRK and Russia. Well, there are concerns that North Korea would receive sensitive technologies that could enhance the threat of Pyongyang's nuclear and missile program. So how do you think you can prevent that to happen? Thank you. Would you like to? Sure. On the missile warning data sharing, this is something that we're moving forward on. We've made a commitment to do that at Camp David. And we're moving forward on it. As I mentioned earlier, Secretary Austin, Secretary of Defense, will be here this weekend, and I know he'll be following up and addressing that. In terms of the support that Russia may be providing to the DPRK, this is something that we're watching very, very closely, very, very carefully. And of course, we have real concerns about any support for North Korea's ballistic missile programs, for its nuclear technology, for its space launch capacity. And as we said earlier, that support would be in clear violation of multiple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Russia has an obligation, especially as a permanent member of the Security Council, to uphold the resolutions, not to violate them. So this is something that we're very focused on. We're working to, as I said, identify, to expose, and as necessary, to counter these efforts, and we'll work on that together on the Security Council next year. 네, 한미일 3국이 지난 8월 달에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을 통해서 삼국 간의 협력을 제도화하고 또 격상시킨 것은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 삼국이 공통적으로 우려하고 있는 그 안보상의 가장 큰 문제, 북한의 그 핵 문제, 또 북한의 그런 탄도미사일의 위협,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 나라가 앞으로 더욱 그 공조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블링컨 장관이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 탄도미사일에 관한 실시간 데이터 정보를 공유하는 것 대단히 중요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북한의 이런 그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태세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북한이 이러한 대량 살상 무기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불법적으로 국제적인 사이버 해킹을 통해서 이러한 가상 화폐를 통한 그 북한의 경제적인 그 지원을 마련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제사회가 이것을 차단하고 그리고 북한의 그와 같은 불법적인 국제적인 행동을 막을 수 있는 협력,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UN 안보리의 이사국으로서 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긴밀한 소통과 또 정보 공유 그리고 공조 강화를 앞으로 해 나갈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한미 외교장관 공동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Thank you. Thank you.